닿죠? 진도북은 없는 거예요. 왜 또 아무 말을 안 해? 진도북은 없어, 문제? 저요? 어, 시간 안 해봐요. 해봐, 빨리, 그럼. 응? 슬아는 좀 한번 보고 있고, 이제 모르는 문제 설명해 줄 때까지. 진도북 먼저 시작할게요. 122페이지고요. 자, 정비례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 슬아 새로 왔으니까 다시. 여기 안 되는 거 맞죠? 근데,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하고 간단하게나 넘어갈게요. 정비례는 관계식이 y는 ax가 관계식이죠? 그리고 a 구하는 식이 x분의 y. 자, 이걸 이용을 하셔야 된다 그랬고, a가 양수면, 네, 제 1사분면, 3사분면을 지나는 이런 모양이고, a가 음수면, 제 2사분면, 4사분면을 지나는 이런 모양이고, 그 다음에 특징이 있죠? 얘는 직선이어야 되고, 항상 원점을 지나가야 된다. 자, 요거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a의 절대값을 한 숫자가 1보다 클수록 y축에 가깝고요. a의 절대값인 하는 숫자가 0에 가까워질수록 1보다 작으면서 0에 가까워질수록 x축에 가깝고요. a의 절대값 한 숫자가 그냥 1이면 그러면 가운데예요. 딱 중앙에 있다. x축이랑 y축이 어느 쪽에도 가깝지 않다. 자, 이런 것들을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a가 양수일 때는 점의 이동이 있었죠? 이게 제일 중요하죠? 네,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 a가 음수일 때 점의 이동은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한다. 이거는 객관식이 항상 나온다 그랬으니까. 왜 뒤에서 웃고 있어? 네. 자, 이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이제 문제를 볼게요. 자, 12번에 나와 있는 거 정비례 관계여서 y는 ax라고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a 구하는 방식을 아셔야 되는데, 아까 a 구하는 방식이 x분의 y죠?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난다고 얘기하면, 이 관계식을 지난다고 얘기하면, 둘 다 x분의 y 하면 a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6을 해보니까 a가 3이 됐죠. 그러면 얘도 4분의 b를 하면 3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네, 관계식이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b는 1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a가 3이고 b가 12니까 a 더하기 b는 15.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거죠. 오케이? 네. 좀 다 외워졌어요? 요거? 아직 못 외웠어요? 외워야 된다 그랬어요, 무조건. 듣는 것만으로 해결 안 되죠. 여기 무조건 암기예요. 네. 고민할 이유가 없어. 자, 그 다음 15번으로 가볼게요. 자, 15번에도 나와 있는 걸 보시면, 자, 넓이 구해야 되니까 당연히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하면 돼요. 근데 밑변이 10이죠? 지금 높이를 모르는 거고요. 거기에 나누기 2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거기에서 높이를 이제 구하는 방식을 얘기하겠죠? 높이는 피의 좌표를 가지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피의 좌표가 가로는 10만큼 움직였으니까 10, y가 몇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y가 높인데. 네. 그래서 이 상태죠. 근데 방금 위에 문제에서 했던 걸 기억하신다면 10분의 y를 하면 5분의 4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0분의 y가 a가 5분의 4니까 이거랑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y에 8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가 8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8이겠죠? 네. 그래서 넓이는 다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16번은 다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근데 왜 질문 안 하셨어요? 왜 질문 안 하셨어요? 안 되는데. 방금 했던 요 규칙을 생각하셔야지만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표는 모르는 게 있으면 모르는 대로 놔두시면 되는 거고. 자, 근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P의 좌표는 그러니까 X를 모르는 거고 Y가 2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이 P가 어디 지나요? 여기 지나죠?
그러니까 요거분의 요걸 하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죠. 그래서 P의 좌표가 마이너스 2, 2가 되는 거고. 자, Q의 좌표도 높이는 똑같이 2죠. 얘도 X를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분의 요거 하면 이제 3분의 1이 얘는 돼야 되는 거죠. 3분의 1인 관계식을 지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6이 들어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뭘 대입할 거냐를 생각하지 못하시면 풀기가 어렵죠. 이 점이 지나는 관계식을 보고 대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막 대입하시면 안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이렇게 좌표를 구해놨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8이라는 건 알죠? 높이가 2죠? 그러니까 8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이어서 답이 8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간단하게 계산이 된다. 너 왜 계속 뒤에서 실실 웃고 있어? 도윤이 그렇게 이상한 표현을. 나무님 날씨를 찾아봤어요. 네 머리가 그래서 쳐다만 봐도 웃기잖아. 조윤이. 지금 네 머리 때문에 지금 계속 웃고 있는 거 아니야. 어? 안 좋아할 텐데 막 눈을 겁나 크게 하고. 크게 하는 거 쟤네 이상해. 둘 다 앞으로 보내야 되겠어, 다시. 안 되거든. 어. 아 진짜 그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뭐. 웃기지 마. 실이 계속 웃고 있었는데 뭘 열심히 해. 자, 이제 계속 얘기를 해볼게요. 자, 38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북. 자, 여기는 세 점 A, B, C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A 빼기 B를 구해라. 근데 B는 제1사분면의 점이고 C는 제3사분면의 점이래요. 우선은 표시를 좀 해봅시다. A는 제2사분면이겠네요. 마이너스 1이고 5. 대충 찍을게요. 여기다 찍어놓고 그 다음에 B가 제1사분면에 있다 그랬으니까 뭐 대충 뭐 여기 있겠죠? 네. 그 다음에 C는 제3사분면에 있다 그랬으니까 대충 여기 있을 거고. 자, 얘가 마이너스 1, B이고요. 얘가 A, 5에서 같은 선상에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요. 예, 가로를 얼마나 늘어나는지는 모르는데, 네, 요런 모양이겠죠. 네. 근데 거기에서 AB의 길이가 5니까요. 여기가 마이너스 1에서 5칸 갔으니까 4네요, 얘가. 얘는 지금, AC의 길이가 7이라 그랬으니까요. 네, 5에서 밑으로 7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요. 그래서 A가 4고, B가 마이너스 2니까 A 빼기 B는 6이네요. 이렇게. 왜? 이해돼? 이제? 자꾸는 안 나와서 자꾸는 어쩌면 좋지? 다 넘어갈게요. 아니 이거는 왜? 못됐다고요? 네. 너 못됐죠? 네. 제가 아니라 어, 그래, 못됐어요. 네, 자, 조용히 마. 슬슬 눈 감겨. 야, 슬슬 감기고 있어. 왜? 길이가 5여서 5칸 갔다고. 마이너스 1에서 5칸 가니까 4. 얘는 밑으로 7칸 갔다고. 5에서 7칸 갔으니까 마이너스 2. 이제는 버리도록 할게요. 네, 자, 이거 어땠어요 진짜. 안 넘어갔거든? 네, 자, 39번으로 갈게요. 사연이었죠. 자, 원점 대칭 기억하시죠? 원점의 대칭이 어떻게 되는 거였어요? 뭐가요? 맞아요. 그럼 누구 바꿀까요? 둘 중에 아무거나 바꿔도 되거든요. 앞에 걸 바꿀까요? 그럼 얘 부호를 바꾸면 3 빼기 A, 4,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그래서 얘랑 같은 거야. 그래서 3 빼기 a는 6이라고 식 하나 쓰셔야 되고 2 빼기 b는 마이너스 4라고 식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고요. 얘는 b는 몇이 되냐? 플러스 6? 이렇게 됐겠네요. a 더하기 b는 3 이렇게 하시면 되죠. 스라 대칭 기억해요? 안 돼요? 네. 대칭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세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 여기가 뭐 아무렇게나 써서 2,3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x축의 대칭이라 그러면 요 점이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부호는 4사분면이어서 y 부호만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x축의 대칭이라 그러면 y 부호만 바뀌어야 되고요. 문제에서 y축의 대칭이면 얘가 y축이니까 얘가 y축을 기준으로 접어서 여기로 간 거예요. 근데 여긴 2사분면이거든요. 2사분면 부호는 마이너스 플러스여서 마이너스 2,3이에요. 그러니까 y축의 대칭이라고 하면 x부호만 바꿔야 돼. 그리고 여기가 원점인데 원점 대칭이라고 하면 얘가 요 길이만큼 반대쪽 원점을 기준으로 여기로 간 거거든요. 원점 대칭일 때는 xy 부호가 둘 다 바뀌는 마이너스 2,3이 된다. 이걸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x축 대칭일 땐 y부호 바뀌고 y축 대칭일 땐 x부호 바뀌고 원점 대칭일 땐 둘 다 바뀌고. 네. 이거는 뭐 외워야 되는 내용이니까 모른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한 거고요. 넘어갈게요. 40번. 하연이, 이거 그냥 안 푼 거잖아. A 좌표 뭐예요? X축 대칭이래. 4,5. 그 다음에 B는 원점 대칭했대. 그럼 뭐야? 마이너스 4,5 아니잖아. 네, 그래서 이거 찍으시면 되죠, 그냥. 대충 여기가 4,5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4, 마이너스 5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였냐? 마이너스 4,5였으니까 여기죠? 그래서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요 길이가 4에서 마이너스 4까지니까 8칸. 얘는 5에서 마이너스 5까지니까 10칸. 그래서 10 곱하기 8 곱하기 2분의 1에서 40.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이제 질문 없으신 거죠? 정비례 끝난 거지? 다음으로 가요. 그러면 이제 반비례 해요. 진도북 123페이지. 정원이 또 있는데 질문 안 한 거 아니죠? 누군가 하기를 기다리는 거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정비례 하고 나면 이제 반비례죠. 반비례 하고 나면 이제 진도는 다 나간 거죠. 네, 반비례까지 하고 나면. 이거 다 끝난 다음에는 교재 워크북까지 해서 책 검사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쓸 거예요. 1차 방정식 활용으로. 왜냐고요? 활용을 잘 하시니까요. 그래서 활용으로 프린트 연습할 거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반비례는 당연히 x가 2배, 3배, 4배 늘어나면 y는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로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2배면 2분의 1배 줄어든다. 그러니까 얘는 곱하기 2고 얘는 나누기 2인 거야.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얘가 2배 늘어나면 얘는 나누기 2배 늘어난다.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비례일 때 관계식은 y는 x분의 a. 정비례와의 차이점은 뭐예요?
x가 분자에 있으면 정비된 거고, x가 분모에 있으면 반비된 거고. 당연히 a는 0이 아니어야 되겠죠. 0이 들어가면 0이 되니까. 그리고 반비례의 특징이 있죠? 반비례의 특징은 곡선이다. 그리고 원점을 지나지 않는다. 네, 그래서 그림 모양이 항상 이런 모양으로 나오겠죠. 곡선으로 나와 있는 a가 양수일 때에는 1, 4분면, 3, 4분면 지나는 이렇게 붕 떠있는 모양. 이게 a가 양수일 때고요. a가 음수일 때에는 2, 4분면, 4, 4분면 지나는 이런 모양. 이건 a가 음수일 때. 자, 정규례처럼 이제 외우는 순서는 계속 비슷해요. 자, a가 양수일 때 점의 이동은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한다. 이렇게 외우셔야 되고, a가 음수일 때 점의 이동은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 자,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a의 숫자의 부호랑 상관없이 절대값을 한 값이 클수록 원점에서 멀어진다. 절대값 한 a 값이 0에 가까워질수록 원점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반비례일 때 a 구하는 식이 있죠? a 구하는 식은 x 곱하기 y다. 그래서 정비례랑 반비례랑 비교했을 때 제일 쉬운 건 요것뿐이 없죠. 네. xy 곱하면 그게 a 값이 된다. 네. 이게 가장 쉬운 거고 나머지는 뭐 정비례랑 비교했을 때 다 어렵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념을 다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걸 이제 외워놨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는 반비례 배우면 정비례랑 반비례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니까 정확하게 좀 구분을 해서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문제를 읽을 때 항상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건, 네, 정비례냐 반비례에 대한 거를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가로가 x, 그리고 넓이가 36, 세로가 y.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넓이 구하는 식이 당연히 가로 곱하기 세로죠? 네. 그러니까 x 곱하기 y니까 얘는 반비례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로가 1이니까 곱해서 36이 돼야 되는 거라서, 뭐, 관계식도 써놓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a 자리에다가 36 대입한 거여서 x분의 36, 이게 관계식이 되고, 여기에다 이제 x 1, 2, 3, 4를 대입해 보시면 되죠? 그래서 1을 대입하면 36, 2를 대입하면 18, 3을 대입하면 12, 4를 대입하면 9,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자, 그래서 y가 x에 반비례하는지 말하시오 그랬으니까 반비례한다. 1번 써주시면 되고요. 관계식이 y는 x분의 30 이거 쓰시면 되고요. 가로의 길이가 6일 때 여기다가 6 대입하라 그랬으니까 세로의 길이도 6cm가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똑바로 앉아. 그만 좀 시끄러. 그만 좀 수업 안 하고 도윤이만 쳐다보고 있을 거야? 가만히 있다가 안경을 볼게. 안경이 왜? 안경이 살짝 막 부러졌어. 이 안경 위에 근데 왜 이렇게 즐거워해? 남의 불행이 너의 행복이야? 어? 웃기긴 했겠네. 자, 다음 계속 얘기할게요. 자, 반비례인 거 뭐냐? 그랬으니까 얘는 x죠. 얘는 정비례고요. x가 분자에 있기 때문에. x 곱하기 y는 반비례 a 구하는 식이니까 얘는 반비례고요. 얘는 분모에 있으니까 반비례고. 자, 얘는, 네, x를 쳐야죠. 이거는 언제 배우냐면, 네, 유리함수라고 합니다. 이 모양은. 유리함수라는 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워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가 붙어 있는 거는 정비례도 반비례도 아니다. 그냥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비례에 관한 그래프 뭐 좀 전에 얘기했죠. 네, A가 양수일 때에는 제1사분면 3사분면 지나고 점의 이동에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한다. 그래서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한다. 이걸 외우시면 되는 거고 a가 음수일 때는 2사분면 4사분면 지나고 점의 이동이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 자,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얘기하지만 이거는 객관식의 보기로 항상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외우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계속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래요. 근데 그래프를 그리려면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x에다 숫자를 대입해야 되는데 네, 숫자 대입할 때 유의할 점은 뭐예요? 분자의 약수만 대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수로 나오는 거는 점 찍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분수가 안 나올 수 있는 약수인 1, 2, 3, 6이나 부호가 반대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런 것들을 대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입해 보시다가 이제 확인하셔야 될 건 이 그래프가 지금 보시면은 숫자가 마이너스 7이랑 플러스 7 여기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대입했는데 숫자가 그거보다 커지면 굳이 대입할 필요는 없어요. 네. 이 범위 안에 있는 것만 대입하시는 거예요. 그래프 여기 모눈종이 있는. 그래서 그거를 대입을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자 계산하는 방법은 되게 쉽죠. 얘랑 얘랑 곱해서 6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곱해서 6이 되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얘는 6 2 1 그냥 위아래 곱해서 6 되게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비례보다 쉬워요. 네. 이거 좌표 찾는 방식이나 이런 거는. 그래서 좌표 평면 위에 그려라. 근데 이제 여기서도 주의해야 돼. 그냥 그리면 안 되고 이 말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0이 아닌 모든 수. 그러면 선을 그리란 얘기예요. 그래프를 곡선으로. 근데 그거 말고 뭐 대입하는 거 위에 있는 뭐 6개만 대입했다 그럼 점 찍으란 얘기예요. 그리고 아무 말이 없어. 그러면 곡선 그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점 찍는 건 꼭 x를 뭐만 대입해라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만 점 찍는 거야. 그 외에는 다 곡선으로 그리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을 하나씩 그냥 찍으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이렇게. 그 다음에 1, 6, 뭐 3, 2, 6, 1, 뭐 이렇게. 뭐 하나 더 찍었어도 됐었죠? 이 자리도 확인이 되잖아요. 아, 여기였구나. 마이너스 2도 원래 확인할 수 있는데 굳이 구하지 않은 것 뿐이에요. 네, 여기도. 그래서 이렇게 해놨으면 이제 이거에 맞춰서 곡선 모양처럼 그냥 이어주시는 거죠. 직선으로 이으시 마시고 이런 식으로 그냥 곡선처럼 이어주시면 된다. 자, 이게 이제 1번 답이 되는 거죠. 그렇죠? 1번은 이렇게 2번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려보셔야 되겠죠. 근데 보니까 이번에 1번, 2번 같은 경우는 그리기가 좀 어렵겠죠? 네, 지금 분자가 1이에요. 네, 밑에 건 3이고 좀 더 분수들이 많이 나올 테니까 네, 좀 그리기가 어려우실 것 같긴 해요. 자,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 3번은 바로 하고 갈게요. 네. 반비례 관계 그래프가 지나는 3면을 모두 말하시오. 그랬으니까 이게 양수냐 음수냐를 확인하라는 얘기죠. 하연아 졸지 말고 세아야 깨워야지. 너도 졸려서 못 깨워? 자, 얘가 양수일 때는 제1사분면이랑 제3사분면 지나죠.
자, 얘가 음수일 때에는 제2사분면이랑 제4사분면 지나죠. 그래서 요거 외운 거 쓰셔라.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할게. 3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3번에 반비례라고 나왔으니까 무조건 관계식을 쓰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A는 XY, 이걸 생각하신다면. 자, 지금 나와 있는 게 X가 마이너스 하고 Y가 4라 그랬으니까 A가 2개 곱한 마이너스 16이라는 걸 바로 구할 수 있죠. 구했으면 여기다 대입하셔야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분의 16. 이렇게 쓰실 거고요. 그 다음에 Y가 8인데 X가 몇이냐 이렇게 나와 있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죠. 얘랑 곱한 게 마이너스 16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겠죠. 곱하기로 확인하시면 돼요. A 구하는 방식으로. 자, 그래서 이런 복식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에 1번이었고요. 활용. 활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시고 이게 정비례인지 반비례인지를 좀 생각하셔야죠. 민우가 200개의 영어 단어를 하루에 X개씩 총 Y일 동안 외우려고 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개수가 늘어나면 외우는 날짜가 줄어들겠죠. 화살표 표시도 잘못했네. 개수가 늘어나면 네, 외울 날짜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반비례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그 반비례라는 걸 알았으면 네, X랑 Y랑 곱한 게 전체 개수인 200개가 된다는 걸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관계식이 Y는 X분의 200. 자, 이게 관계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할 게 하루에 8개씩인데 개수가 X였죠? 얘가 X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8을 대입하시는 얘기고. 그러니까 약분해서 Y는 25.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25개씩 8일 동안 외우시면 200개를 외울 수 있다. 또 7번도 그냥 하고 갑시다. 7번에 나와 있는 거는 반비례인데 네, 반비례라고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1번이랑 2번은 직선, 5번도 직선은 절대 안 되죠. 네, 그래서 아니라고 먼저 표시하시면 될 것 같고. 자, A 값이 양수니까 굳이 확인을 안 해봐도 1, 4분면, 3, 4분면 지나는 거니까 4번 이렇게 확인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외운 거 가지고 그냥 확인하시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9번도 다음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 중 좌표 쪽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그거는 숫자가 제일 큰 게 뭐냐, 절대값 숫자가. 부호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4분의 1인 거고, 그 다음에 얘는 2인 거고, 얘는 2분의 1인 거고, 얘는 1인 거고, 얘는 4니까 5번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자,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 건 요거죠? 네. 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y는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x분의 1인 거야. 어차피 얘 분자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분수가 나왔을 때. 자, 요걸 좀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1번이랑 3번.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읽으시면 돼요, 분수를. 네, x 빼고. 자, 이렇게 얘기한 게 9번이었고요. 어디까지 설명해야 돼? 여기까지네. 아직 설명할 게 많네. 설명해야지. 니네 어차피 질문할 거잖아. 저거. 아, 얘는 좀 쉽죠? 네. 반비례인데 점을 가르쳐 줬으니까 당연히 곱해서 48 되려고 그러니까 A가 4고요. 얘는 곱해서 48 돼야 되니까 8이죠. 그래서 8 빼기 4예요. 답은 4. 이렇게 A 구하는 식을 계속 이용하시는 게
계산이 쉬워집니다. 네. 그래서 5번이 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13번. 13번은 얘도 쉽죠? 좌표가 마이너스 2,8이니까 그냥 곱하면 되죠? 1번이 답이다. 그리고 여기서 유의를 할 게 좀 있죠? 계속 어려운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겨. 지금 좌표를 알고 있으면 숫자끼리 곱한 게 이 직사각형 넓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직사각형 넓이를 구해라. 그러면 그냥 2 곱하기, 얘는 뭐였어? 여기도 넓이를 구하게 되면 얘가 12죠. 2 곱하기 6이니까. 여기서 또 유의를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얘랑 모양이 달라도, 네, 반비례일 때는 넓이는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10이면 얘도 10이어야 돼. 반비례일 때. 그러니까 얘가 한 변이 4니까, 다른 한 변도 4가 되겠네. A가 4,4죠. 아니다. 12라 그랬지. 3,4죠. 4가 아니었네. 여기가 3이죠? 그래서 3,4가 된다. 좌표끼리 곱한 게 항상 직사각형 넓이가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5번 같은 경우는 그냥 답이 9가 되는 거예요. 계산할 필요가 없이. 자, 근데 옆에 16번 보니까 16번은 직사각형이 아니죠? 네. 직각삼각형이잖아요. 그러면은 직사각형을 만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9니까 직사각형이 18이겠죠? 그러니까 A가 18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직사각형으로 생각하시는 게 가장 쉬운 거예요. 왜? x 곱하기 y가 이 직사각형 넓이야. 근데 x 곱하기 y가 a니까 9라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얘는 직사각형을 만들어 보면 요거 하나가 넓이가 9였으니까 두 개여서 18이라는 걸 알죠. 그러니까 a가 18이라고요. 뒤에서 안 믿어. 네. 자, 그 다음 17번.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라 그랬죠? 시험에도 이 문제는 무조건 나오겠죠? 정기평가에는. 네. 정비례, 반비례 둘 다 알고 있냐. 근데 이 문제 푸는 포인트는 뭐예요? 교점을 지나는 요 좌표를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거예요. 요 좌표가 뭔지 모르지만 마이너스 2, y만 모르는 거죠. x는 알아요. 얘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이 교점은 요식이랑 요식 둘 다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요식으로 생각하고 싶으면 요거분의 요거 한 게 2분의 5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5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냥 알 수 있다. 근데 요식으로 생각하시면 곱한 거죠. 그러니까 12. 반비례일 때는 그냥 얘랑 곱한 걸 쓰면 되는 거고, 정비례일 때는 요거분의 요거랑 서 확인하죠. 직선이니까 정비례, 반비례 이런 거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걸 구분 못 하시면은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니까. 자, 설명은 여기까지. 여기 몇 페이지까지니? 많네요. 어려운 문제도 많고요. 네, 우선 133까지 한번 해보시고요. 어디 1번이요? 여기 1번이 어디냐고요? 어? 이거요? 1번은 맞아요, 틀려요? 25일. 조용해. 기다려. x 곱하기 y는 a 구하는 식이었잖아요. 반비례일 때 a 구하는 식이 x 곱하기 y예요. 맞죠? 반비례 a 구하는 식인데. 왜요? 연아야, 알려면 빨리 외워야 돼. x 곱하기 y가 반비례냐고 물어보잖아요. 네.
근데 그게 반비례일 때 A 구하는 식이니까 맞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조용히 안 해, 진짜. 또 왜? 빨리 풀어. 얘가 볼 거 있다고 책 가져와. 왜 졸고 뭘 봐! 내가 하영아 괜찮아, 더 써도 돼. 2번은 이게 신기해. 가로 곱하기 세로가 넓이잖아. 얘도 반비례죠. 얘도 그 x 곱하기 y니까. 이해돼요? 3번 200쪽 책은 x쪽 읽고 남은 거. 그러니까 얘는 네 아니겠죠? 그럼 3번이 답이죠. 얘는 y는 200 빼기 x인 거야. 얘는 정비례도 아니고 반비례도 아니에요. 1차 함수라고 해야 돼요. 나중에 배우는. 됐나요? 그러면 지수는 15일 걸리니까 하루에 일하는 양이 15분의 1이고요. 준호는 18분의 1이죠. 지수가 먼저 1일 동안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15분의 1 일을 했어요. 그죠? 네. 여기까지 이해돼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런 게 곱하기 하루죠. 방송이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곱하기 하루. 아, 그 다음에 지금 같이 일했어요. 그러니까 15분의 1이랑 18분의 1을 더해야 되고요. 그게 며칠 일했다 그랬어. 함께 일하다가 나머지를 이게 며칠 일한 거니까 이게 x예요. 이걸 구하는 거야. 그리고 준호가 또 8일 동안 일했어요. 그러니까 18분의 1 곱하기 8 이거 다 더한 게 1이다. 계산이 좀 복잡하겠죠? 열심히 하세요. 싫어요. 안 풀어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3번도요.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죠. 작년 남학생, 여학생을 구분해야 돼. 남학생, 여학생이 있다. 그래서 작년, 누구 구하는 거? 올해 남학생을 물어봤으니까 작년 남학생이 X예요. 이걸 구해놓은 다음에 올해 남학생을 이제 다시 구해야 되는 거야. 순서가 그래서 좀 어렵죠? 나와요? 잘 나와요. 왜 나오지? 네, 그 다음에 여학생은 그래서 750에서 남학생을 뺀 게 여학생이죠, 작년. 여기까지는 이해하시죠? 네. 이제 남학생이 6% 증가했어요. 증가니까 플러스야. 6%니까 100분의 6이죠. 이게 작년보다 올해 늘어난 인원, 남자. 그 다음에 여자는 줄어들었으니까 빼기예요. 100분의 8 곱하기 750 빼기 x. 이게 작년보다 올해 줄어든 여자 인원수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11명이 줄어들었죠? 그러니까는 빼기 11이에요. 남자가 늘어난 거랑 여자 줄어든 거를 더했더니 11명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요걸 계산하셔야지 이제 남자 얘가 나오고요. 얘를 다시 요거한테만 대입해서 늘어난 인원수를 합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답을 구하고 싶으면 x 더하기 100분의 6x를 계산하셔야 되는 거죠. x를 구해서. 요거 계산을. 올해 남자 인원수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요. 얘 x는 그냥 작년이니까요. 그러니까 늘어난 인원만큼 더해줘야지 올해 남자 인원수가 되는 거죠. 근데 그 풀어야 되나요? 이건 중요한 문제인데요. 아, 지금 네. 왜 주말에 시험지 풀어보셨잖아요. 진짜 이상했어요. 네, 상황의 심각성을 이제 아시잖아요. 지금 나왔죠? 심각성은 언제? 원래 알았어요. 60. 125쪽에 6번이요. 톱니바퀴 문제잖아요. 자, 지금 A 톱니바퀴가 있을 거고 B 톱니바퀴가 있을 건데 자, 뭐라고 써있냐. 톱니가 20개인 A. A가 20개야, 톱니가. 20개. A가 4번 회전하는 동안. 그러니까 20개에다 4번 회전했겠죠? 곱하기 4겠지. 그 다음에 B가 있겠죠?
동안 톱니가 X, 얘는 X개예요. 그 다음에 Y번 회전한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나타내게 된 거죠. 그랬을 때 B의 회전수가 뭐냐. 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X랑 Y, 얘랑 얘 곱한 게 얘랑 얘 곱한 거랑 같아야죠. 맞물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X 곱하기 Y가 지금 몇이니? 곱하면 4, 5, 80이에요. 이게 A잖아요, 반비례해서. 그러니까 관계식이 Y는 X분의 80이라는 걸 알고요. 자, B의 회전수 얘기했어요. 회전수가 Y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Y에다가 5를 대입하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X 곱하기 5를 한 게 80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X는 몇 개예요? 16? 이렇게 계산이 되겠지. 4번이요. 4번에 나와 있는 것도 이거 보니까 반비례라는 건 아시죠? 네. 얘랑 얘랑 곱하면 A라는 것도 아시나요? 그걸 몰라요? X 곱하기 Y가 아까 A라 그러지 않았어요? 반비례일 때? 그러니까 지금 A가 마이너스 10이잖아요? 이해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곱해도 다 마이너스 10이 나와야 돼요. 그럼 A가 몇이에요? B는? C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A 구하는 식만 제대로 알고 계셔도 뭐 식을 막 쓸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자, 여기에 포인트는 18번의 포인트는 교점인 요 좌표를 구하는 게 포인트예요. 저 좌표는 높이는 9라는 걸 아니까 9는 아는데 얘를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얘를 이제 구하는 방식이 얘의 교점은 요 관계식에도 점이고요. 요 관계식에도 점이에요. 포물선에도. 그러니까 여기에 A 구하는 방식이 X분의 Y거든요. 요거는 A 구하는 식이. 그러니까 Y가 지금 9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9니까 X분의 9를 한 게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3이 들어가야지. 마이너스 3이 나오죠. 요거분의 요거 하면. 그래서 P의 좌표를 구한 거야. 근데 이 P의 좌표 아까 얘기했듯이 얘는 반비례 얘한테도 해당되는 애라 그랬어. 그럼 여기 A 구하라는 게 문제잖아요. 곱하면 돼요.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27 이렇게 나옵니다. 여보 14번이요. 우리 그거 시험범 준대. 14번 아까 해줬잖아요. 5번? 자 다시 반비례라는 거 아시죠? 여기 좌표를 알아요. 여기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였어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게 관계식도 구할 수 있어요. 얘랑 얘랑 곱한 게 A니까 12잖아요. 이것도 이해해요? 그럼 관계식이 Y는 X분의 12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요 넓이라고요. 요 넓이가 지금 10이에요. 이것도 이해해요?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말을 하라고. 되고 있는 거 맞아요? 진짜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얘 넓이도 10이어야 돼. 그러니까 도형이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떤 직사각형이든 요거든 다 넓이는 똑같아요. 얘로 나와요. 가로 곱하기 세로. 그러니까 얘는 보면 높이가 4라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로가 3이겠죠. 그래야지 12가 될까. 그래서 A의 좌표가 3,4가 이거예요.
이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네. A 좌표가 지금 3,4인데, X 좌표니까 얘만 쓰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3이지.